주택 인허가 물량이 모처럼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매수세가 확산되는 등 집값도 상승 기류가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했지만 관망했던 분위기라는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오늘 이슈앤마켓 정기현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시죠. 먼저 주택 인허가 물량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통계가 7월인데요. 모처럼 또 물량이 꽤 줄었다고 하네요. 네, 지난 7월 달 그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전국적으로 한 6만 1,300호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그 전달, 즉 6월 달 대비해서 한 25.9%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요. 금년 들어서 5월 달만 빼고 그 1월 달부터 6월까지 그 작년도하고 같은 달 대비해서 보면 계속 작년도보다 그 인허가 물량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그 2014년도에 한 52만 가구 정도의 인허가 물량을 보였고요. 작년도에는 한 77만 가구였는데 금년 상반기에만 무려 35만 5천 가구 정도의 그 인허가 물량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금년 상반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허가 물량이 있었는데 7월 들어서 무려 25% 이상 감소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 1991년도 이후 25년 만에 네. 가장 높은 인허가 물량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7월 달에 이게 상당폭으로 꺾였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 주택이 크게 과열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조짐은 물론 금년 상반기에 인허가 물량이 많긴 많았지만 매월 점점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월 달에 한 43%, 작년도 1월보다 상승률이 한 43%였는데 지난 6월에는 한 9.3%로 줄고 아예 7월에는 작년도 7월보다 한 25% 정도가 감소를 했으니까 네. 이제 인허가 물량 그 증가 추세는 이제 꺾인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1991년 이후에 25년 만에 가장 높은 인허가 물량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 최근 통계 7월에 따르면은 조금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약 26% 정도 감소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반기 인허가 물량을 보면 월 평균적으로 6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인허가 물량이 그렇게 많이 줄었다라고는 좀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예, 35만 5천 가구니까 월 평균적으로 약 6만 가구로 볼 수는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작년도에 사상 최대의 그 인허가 물량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그 인허가를 추진해 오던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어떤 경우는 이제 설계에서 그 허가를 받는데도 좀 지연될 수가 있고요. 그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허가가 좀 지연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밀렸던 그 인허가 물량이 금년 상반기에 좀 소진되면서 네.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하나는 시장이 아직은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인허가를 추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 유형별로 보면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년도 그 동기 대비해서 한 25.7% 정도가 인허가 물량이 증가했고요. 네. 아파트가 아닌 기타 주택인 경우는 불과 1.7%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파트 쪽에 그 인허가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반기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그 작년보다 높은 수치인데 물론 7월 달은 줄었지만 상반기 전체로 보면은 작년도 대비해서 한 8.8% 정도. 네. 이것은 1월에서 7월까지 누계치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한 8.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아파트와 기타 주택과도 또 이렇게 인허가 물량 차이가 또 나고 인허가 물량 얘기가 나오면 또 나오는 걱정되는 부분이 미분양에 관한 얘기인데요. 현재 미분양 주택은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7월 말에 보면 그 전월 대비해서 한 5.2% 정도가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한 6만 3천 곳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이것은 지난 4월에 5만 3천 곳 정도였던 것이 계속 좀 증가 추세를 보여서 7월에 이제 6만 3천 호까지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미분양 물량은 작년 12월 달에 6만 1,500가구로 정점을 찍고서요. 금년 4월까지는 계속 그 미분양 물량이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월 달부터 네. 다시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한 달 새에 한 3천 가구 이상이 늘어난다는 것은 네. 2013년 12월 이후에 그 상당히 가장 최고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미분양 일반적인 그 신규 분양 물량 포함해서 이런 미분양 말고 저희가 준공 후에도 이 미분양 물량이 남으면 이것은 악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악성인 경우도 보니까 역시 7월 기준으로 6월 대비해서 6.9%가 늘어났습니다. 네. 현재 한 11,500호 정도가 되는데요. 이건 역시 4월에 한 10,000호 정도였다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지금 11,500호 정도가 되는데 물론 약간씩 그 증가 추세에 있으니까 이것은 좋은 조짐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사실상 그 옛날에 그 국제 금융위기 리먼 사태가 온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아주 안 좋았었죠. 그 당시에는 미분양 물량, 특히 악성 미분양 물량이 무려 12만 내지 13만 가구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은 아직은 상당히 미미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특징을 보면 지금 미분양 물량이 서서히 늘고는 있지만 이 수도권과 지방이 양극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달에 미분양 물량이 오히려 8.3%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13.8%가 증가를 해서 전국적으로는 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도권은 아직은 시장이 오히려 좋고 네. 지방은 점점 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참고로 그 지역별로 보면 경남 같은 경우는 미분양 물량이 전달보다 75% 정도가 증가를 해서 전국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라든지 인천, 경북이 그다음 순으로 미분양 물량이 좀 증가를 했고요. 그 악성으로 분류되는 네. 그 중공업 미분양 물량이 많이 증가한 것도 충북, 강원, 제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러한 그 수도권과 지방과의 그 미분양 물량 양극화 현상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올해 5월부터 미분양 주택이 조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난 4월에는 5만 3,800가구였는데 7월 약 석 달 만에 지금 약 1만 가구 정도가 더 늘어난 거거든요. 7월 기준에는 6만 3천 가구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미분양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점점 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은 오히려 좀 해소가 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지방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미분양이 증가하면 이제 이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공급 과잉이 심화되거나 또는 집값 하락으로 뭐 이어지면서 계속 이 악순환의 그 고리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분양 물량 그동안에 이제 많은 물량을 그 공급을 했는데 입주가 시작된 한 2, 3년 뒤부터는 전반적인 그 부동산 시장 침체도 좀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난 29일 그 국토부의 김경환 차관이 그 기자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입주 물량이 한 70만 가구 정도, 아파트가 70만 가구고 아파트 외까지 하면 한 100만 가구 정도가 입주를 하게 된다. 네. 그래서 2, 3년 후에는 이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도 어느 정도는 좀 그 파급 효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작년 말까지만 해도 금년도에는 이 분양 물량이 작년도보다 한 25% 내지 30%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네. 실제 시장을 돌아가는 것 보니까 이 분양 물량도 많아지고 인허가 물량도 많아졌다. 결국 정부에서 예측했던 주택 공급량이 오히려 좀 차질을 빚었다라는 것을 그 시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많은 이제 그 입주가 시작되고 하면 시장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하는 우려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겠죠. 네. 그런데 이런 그 공급 과잉이라든지 수요 감소에 의해서 이 미분양이 나타나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다른 논리를 또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미분양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꼭 공급하고는 좀 관계가 오히려 좀 적더라 하는 그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2002년도에서 2016년까지 그 분양 물량하고 그 미분양 그 아파트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분양이 많으면 미분양이 많아지고 분양이 적으면 미분양이 줄어야 되는데 실제로 같이 증가한 것은
그 3개년도에 불과했다. 네. 2002년에서 2016년까지 그런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같이 감소한 경우도 2011년 한 해뿐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이 12년 동안 보니까 분양 가격이 미분양에 오히려 더 영향을 미쳤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은 이 공급 물량과 관계없이 미분양 시장은 움직이고 오히려 높은 분양가가 미분양을 야기한다. 라는 논리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공급 물량이 는다고 해서 미분양이 꼭 같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런 보고서도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좀 미분양 문제는 지방이 좀 많이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8.25 가계부채 대책도 좀 발표가 됐습니다. 주택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격 상승폭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오히려 이제 8.25 가계부채 대책이 나온 이후에 매매가는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오히려 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하락을 했다가 네. 또 이제 가을 이사철 수요가 되면서 요즘 약간씩 또 상승 조짐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공공택지 공급량 그 조절 그리고 중도금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억제책 이런 걸로 인해서 그 8.25 대책이 좀 시장에 효과를 미치지 않겠는가 했는데 오히려 공급 축소를 가져와서 오히려 희소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그 매매로 전환하고 또 거래가 막 늘어나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더 뜨거워지는 네.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그리고 그 유형별로 따져보면 서울 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번 그 매스컴에서 떠들었습니다마는 개포 추궁 3단지 DA 그 아너 힐스 같은 경우는 청약 경쟁률이 무려 100대 1 네. 됐었고요. 또 이러한 그 재건축의 열기가 오히려 강남뿐만이 아니라 지금 양천구의 목동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좀 이동을 해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지금 가을 그 성수기가 시작이 됐는데 당분간 그 매매 시장이 좀 갈리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좀 축소하겠다라는 대책안 중에 큰 틀 중에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이 또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장만하려는 분들에게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잉 공급 논란 문제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렇게 본다면은 아무래도 공급 물량 줄인다고는 하지만 심리적으로 시장에 조금 영향을 같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부가 가계 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시장 오히려 더 뜨겁게 지금 네.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보면은 이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 모델하우스에 굉장히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투자 열기도 오히려 강남을 넘어서서 양천구 또 심지어 강북의 노원구까지로 지금 확산되는 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팔려고 내놨던 그 매물을 오히려 거둬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호가만 또 수천만 원씩 그 오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분양을 또 성공하다 보니까 그 매도자가 호가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압구정동 구현대 1차, 4차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정도가 올랐고요. 네. 또 개포주공 3단지가 이번에 성공을 하니까 그 1단지도 한 1천만 원 정도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오히려 그 망설였던 주택 구입을 망설였던 수요자나 투자자들이 더 가세를 해서 시장이 들썩거리면서 오히려 이 시장에 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정부는 이제 가계대출을 줄이면서 부동산 경기는 계속 살리고 가려고는 이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라고 해서 8.25 대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강력한 이런 수요 억제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당분간 좀 가격이 오를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또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가 또 어떤 대책을 내놓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 현재 주택시장 경기에 기름을 좀 부은 격이 아닌가 8.25 대책에 대해서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집값 상승세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규제가 없는 한
최소 금년 말까지는 네. 좀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오히려 시장을 보면 그런 희소성 때문에 실수요자 외에 그 투기 수요까지도 일부 지금 매매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약 시장에 좀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석 지나면은 또 성수기가 오기 때문에 당연히 또 가격이 좀 유동을 치지 않겠는가. 여기에 또 한 가지가 그 중요한 그 원인이 되는 게 지금 기준금리 1%대 추후 저금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갈 곳을 잃고 그 부동산 시장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015년에도 보면 추석 이후는 당연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금년에도 역시 또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 그 개포 주공 2단지라든지 개포 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평균 청약률이 100대 1이었지만 일부 그 평형 84제곱미터 A형 같은 경우는 무려 1198대 1까지도 네.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뭐 분양시장의 그 가격을 보면 전국 주택 가격의 평균 가격이 지금 3억 30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국민은행에서 최초로 이 주택 그 통계를 작성한 것이 2008년 12월이었는데 네. 주택 평균 가격이 3억을 넘은 것은 그 통계 작업을 한 이후로 처음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재건축 그 열기가 강동, 양천, 노원구로 이제 막 쏠려 나가고 네. 그러다 보면서 이 수익형 또 상품에까지 지금 오피스텔 같은 쪽에도 몰려들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평당 가격이 지금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 오피스텔이 1,0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 있는 그 현상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좀 뜨거워지고 있고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앤마켓 오늘 정기영 해설위원과 주택시장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